네, 안녕하세요. 어센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안재원이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크리스 안입니다. 제가 계속 한국 신문 쪽에 부동산 칼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코리아 저널이라고 한국 분들은 보통 그 한국 슈퍼라든지 한국 그 가게 같은 데 보면 신문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코리아 저널에 제가 올해는 5월 10일부터 한 지금 10회 정도 연재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코리아 저널 휴스턴닷컴에 들어가셔서 어신 쪽에 부동산 칼럼을 찾으시면 온라인으로 현 시점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게 올해 첫 번째 칼럼 기사인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연재한 10회 이상 모든 각각의 칼럼 기사를 유튜브로 저장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참고로 신문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 제가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브로커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c안, 크리스안 점에 들어가시면 거기 블로그에 모두 연재한 그 한글 기사, 한국어로 된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5월 달 기준인데 통계 자료는 3월 거를 인용을 했는데 올 초에도 어신 시장이 되게 좋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다른 미국의 지역에 비해서 계속 오르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이게 7월이죠. 벌써 7월 통계 자료가 7월 지금 8월 9월인데 7월이 지금 최신 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미디엄 프라이스는 어신적이 30만 불 초반이고요. 근데 이게 어신 에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락이든지 위성도시를 합한 거죠. 그러면 어신 시티 리밋 이하로 하면은 더 높아집니다. 30만 불 중반, 그죠? 그 이상이 되고 텍사스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좀 뭐 샌안토니오는 좀 저렴한 편이고요. 댈러스도 좀 외곽 쪽 가면은 좀 저렴합니다. 근데 어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 뭐 뉴욕에서 오신 분들이 물어보시면 깜짝 놀라시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고 보시다시피 팔리는 집도 많고 어, 여름이 이제 피크 시즌이거든요. 그 피크 시즌 7월 기준이니까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켓에서 팔릴 때 그 마켓에서 그 데이즈 온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팔리기 전까지 얼마나 걸리나 47일. 굉장히 짧게 이게 평균으로 봐야 되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인기 있는 지역은 뭐 일주일 안에 다 끝납니다. 예. 좀 외곽이나 이런 쪽이 아니면 인기 없는 지역을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인기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끝난다. 아주 핫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안에 벌써 끝납니다. 예,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활발하죠. 그러니까 이 마켓 전체가 그 굉장히 활발하고요. 물량이 좀 딸리는 편이고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적정한 그 재고 물량의 수준은 6.5개월, 그죠? 6.5개월 정도, 그러니까 반년 정도가 어, 집 구매하는 분과 집을 판매하는 그 숫자의 어떤 균형인데 그게 적정한 수준이겠죠, 그죠? 근데 2.7개월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셀러 마켓, 그죠? 셀러가 물량이 되게 적기 때문에 디맨드는 높고, 그죠? 굉장히 스트롱한 셀러 마켓이라는 얘기고요. 굉장히 재고가 적다는 얘기죠. 그, 그 첫 번째 기사에서 이제 렌트하고 주택 구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렌트가 필요한 경우 리스나 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렌트를 하고 또 주택 리스를 하는데 단기 계약을 하게 되면 6개월, 1년
그리고 나는 다른 주로 갈 수도 있고, 뭐 한국을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렌트나 리스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신경 쓸 일이 적죠. 왜냐하면, 특히 뭐 아파트먼트를 이제 렌트를 하시면 웬만한 거 다 고쳐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집에 대해서 리페어나 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더 이제 길게 살 때 갱신을 계속 하는데 매년 갱신할 때 보면은 특히 어신 지역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어신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매번 갱신할 때마다 올라가고요. 뭐, 뭐 몇십 불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불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좀 좋은 아파트는 200불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싫어도 그렇게 뭐 억셉트해서 가야 되겠죠. 그게 아파트도 디맨드가 높은 반면에 서플라이가 딸려서 그래요.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택을 만약에 하우스를 어, 사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유지 관리하는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모기지 30년을 하면 계속 가면 갈수록 갚아 나가다 보면 이제 다 나의 이제 에셋이 되겠죠. 그죠? 그 집이. 그러니까 아파트나 리스는 돈을 쓰면 쓸수록 뭐 그게 쌓여가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랜드로드, 그 집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대신에 뭐 나한테 리턴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집을 구입하면 언젠가는 그게 현재도 내가 오너지만 모기지 갚다 보면 그게 에쿼리라 그러는데 그죠? 자산이 점점 축적이 돼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특히 한국 분들은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을 위한 어떤 파이낸싱에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비즈니스에도 쓸 수 있고 또 나중에 그거를 대출 그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금융적인 옵션이 생기는데 아파트 렌트나 리스를 하게 되면 주택 리스를 하면 그런 거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데 나는 대출이 안 될 것 같아. 난 자영업자니까. 아니면 난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이드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얼터 중개인을 찾아도 중개인이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좀 잘 가이드할 수 있는 중개인 리얼터를 찾으시면 이걸 비교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두 개 다 고려 가능한데 가능하면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 그렇게 된다면 두 개를 동시에 고민을 해보는 거죠.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만약에 어신 지역에서 아니면 또 타 도시에서 1,400불 이상 내고 있으면 같은 수준에서 아니면 조금 더 내고 주택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로케이션이 좋으면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로케이션에 대해서 좀 플렉서블하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새 집도 가능하고요. 브랜드 뉴 하우스 같은 경우요. 그다음 다운페이를 보통 하는데 그죠? 다운페이를 해야 된다. 주택을 살 때는 보통 다운페이 처음에 어, 어느 정도 돈을 내고 나머지를 파이낸싱 하는 건데 그게 나는 모아둔 돈이 적어 없다. 그래서 못 사는 거 아니냐. 어, 컨벤셔널의 보통 가장 스탠더드한 방법은 20%를 다운하고 80%를 론하는 건데요. 그래서 1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이제 8만 불은 모기지로 대출을 하고 2만 불을 다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 많이 모르시는데 크레딧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구매 조건,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3% 다운하는 방법도 있고, FHA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버먼 쪽에서 3.5%, 그 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런 걸 통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내에서 약간 외곽으로 가면 zero down payment, 그러니까 100% 론을 되는 거죠. 10만 불짜리 집을 사면 10만 불 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 페이를 안 하고도 주택을 사실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제 미국 고객 한 분은 한 2,000불 정도 현금밖에 없는데 100% 파이낸싱 하셔서 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비용은 새 집을 사서 새 집의 그 빌더가 다 커버해 줬고요. 그리고 저기 영주권자가 아닌 분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페이퍼워크나 이런 게 좀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기지 회사나 모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모기지 회사, 그 렌더라고 하는데, 그걸 연결을 해주는 거를 보통 그 리얼터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좋은 리얼터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렌트, 리스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고요. 그럼 리세일하고, 리세일이 뭐냐면 완전 새 집이 아니고 지금 그 시장에 내놓은 그 쉽게 말하면 중고집이죠. 예, 중고집이나 brand new house, 그 빌더가 지어서 아무도 살지 않았던 완전 새 집. 보통 한국 분들은 이제 brand new house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장점이 많고, 다만 brand new house는 아무래도 새로 땅을 찾아서 빌더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심 쪽보다는 약간 외곽 쪽이 많아요. 네, 외곽 쪽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위성 도시나 조금 운전해서 좀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옵션이 되게 많은데, 나는 특정 지역, 센트럴 어스틴의 특정 지역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는 아마도 그 브랜드 뉴 하우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고집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어스틴 지역이 워낙 디맨드가 크고 셀러 마켓, 굉장히 스트롱한 셀러 마켓이다 보니까 서플라이가 적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합니다. 특히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 그죠? 학군이 좋거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멀티플 오퍼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바이어가 여러 사람이 어플라이 한 거죠. 그죠? 오퍼를 한 거죠. 그래서 셀러가 그 중에서 고민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고민해서 하나를 결정하겠죠. 그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셀러가 유리합니다. 셀러 입장이 굉장히 좋죠. 셀러는 거기서 뭐 10명이면 10명에서 1명을 고르는 거니까. 그 멀티플 오퍼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바이어가 3명, 5명,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 바이어가. 제가 아는 사람은 18 오퍼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18명의 바이어가 오퍼를 했고요. 또 다른 분은 그건 별거 아니다. 20명 이상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바이어가 그런 데서 위닝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그렇다면 리스팅된 그 프라이스, 그 리스트 프라이스에 상당히 위로 오퍼를 해야지 억셉트 될 가능성이 커요.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언더 오퍼로 해서 뭐 9만 불, 9만 5천 불 이래서는 거의 못 이기고요. 10%, 20%, 그죠? 그 이상 올라야 그 10명, 5명을 경쟁을 이기고 억셉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중고집은 새 집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집의 컨디션에 대해서 어떤 그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 많이 얘기하세요. 이거 만약에 내가 오퍼해서 됐는데 집이 상태가 깨끗하지 않고 뭐 리페어를 해야 되지 않냐, 않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는 거죠. 홈 인스펙션을 하는데 그걸 또 협상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셀러가 보통 as is로 팔기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as is로 억셉트가 되면 문제가 거의 없는데 그리고 좀 아이템들 리페어 해야 되는 아이템이 싼 거면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좀 비싼 거, 몇천 불 이상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셀러가 협상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스트롱 셀러 마켓인 경우에는 바이어가 양보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중개인과 이제 리얼터가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이제 특히 인스펙션 통해서 이런 리페어를 리고시에이션 하는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풀 하면 그런 경우가 싫다. 그러면 아예 새 집을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더 쉽겠죠. 그죠? 새 집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적고요. 예. 그다음에 디자인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더 만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리세일 홈을 사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딱 특정한 지역에 있는 집을 경쟁이 심하지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얼터, 그런 걸 같이 비교해주고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중개인을 골라서 리얼터랑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죠? 새 집에 지어지는 데는 학교가 새로 지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더 새로운 좋은 시설에 학교에서 다니고 싶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집 커뮤니티에는 보통 그 학교, 새로 지은 학교에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리에 있는 학교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집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뿐만 아니라 안전, 전기, 에너지 효율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게 부분이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 전기세 같은 부분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다음 2탄에서 새로운 주제 블로그 이제 올린 걸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